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의 용기 100배 안겨드릴 용용쌤의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약속대로 직업가치관 검사하고 왔어요. 자, 본격적으로 결과표를 보기에 앞서서 직업가치관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9개의 가치 요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공헌이에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시해요. 우왕, 완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데요? 네, 바로 용용쌤 같은 사람이겠죠? 다음 요인은 성취인데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 보상이에요. 말 그대로 이를 통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누구나 경제적 보상을 원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보상을 다른 가치보다 좀 더 중시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시간 및 환경적 자율성을 토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예요. 워라밸이 중요해서 주 4일제나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계발이에요.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성장시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이 가치를 중시하죠. 여섯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예요. 프리랜서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성향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적 인정은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예요. 다음 가치 요인은 직업 안정이에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해요. 마지막 9번째 가치 요인은 변화지향입니다.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업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해요. 오, 그럼 창의적인 일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직업가치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소개할게요. 직업가치관은 크게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시죠? 먼저 내적 가치에는 성취, 사회적 공헌, 자기계발, 직업 안정, 일과 삶의 균형, 자율성 등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 가치에는 성취, 자기계발,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 변화지향 등이 포함돼요. 오, 그런데 성취나 자기계발 같은 가치는 내적이면서도 외적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성취나 자기계발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적 가치일 수도, 외적 가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면 내적 가치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정받거나 보상을 얻고자 한다면 외적 가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가치 요인이 높은 점수를 차지했는지 결과표를 통해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예시 결과표를 준비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9개의 막대가 보이시죠? 이 막대들은 우리가 검사에서 측정한 9개의 직업가치 요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각 막대는 여러분이 그 가치 요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점수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일 길게 나온 이 첫 번째 막대를 볼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가 4.7점으로 나왔네요.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이분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시간 및 환경적 자율성을 가지고 가족, 취미, 휴식 등 개인적인 건강한 삶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쌤, 그럼 점수가 높을수록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참고로 최고 점수는 5점인데 4.7점처럼 점수가 높다면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점수가 낮다면 그 가치를 비교적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니까 직업 안정이나 경제적 보상도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맞아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으면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의 가치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가치들은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함께 고려해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죠? 에이, 근데 워라밸도 좋고 안정적이면서 돈까지 많이 벌고 싶은 건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있다면 쌤도 당장 지원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잘 알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공헌 같은 점수는 왜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다른 가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낮은 점수가 나온 가치 요인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가치도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기계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자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낮은 점수를 받은 가치는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소와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 시 나에게 덜 중요한 가치를 많이 요구하는 직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럼 낮은 점수가 나온 가치가 중요한 직업은 앞으로도 쭉 피하는 게 좋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가치는 경험과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덜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해보면 좋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표를 깊이 있게 해석해 볼 거예요. 궁금한 점 있는 사람들은 잘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